네, 오늘 우리 시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야, 평택에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에서 우리 정장선 시장님이 이렇게 많이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좀 대단하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또 다시 또 신임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발전하고 또 카스트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은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과 평택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전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차가 나타났고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모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나타나서 인간과 동물이 일하던,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동물이 일하다가 이제 기계가 일하게 됐죠. 그러면 2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는 전기 모터가 나타났어요. 전기 모터가 돌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2차 산업혁명이었어요. 3차 산업혁명 이제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일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 이거 뭐 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이 컴퓨터가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기억도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컴퓨터예요. 스마트폰에 다 기억해 주죠. 전화번호 뭐 다 기억해 주죠. 또 계산도 잘 해주죠. 계산 잘 해주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얘가 판단도 해줘요. 우리한테 보면은 이 길 어디로 가라고 다 가르쳐줘요. 판단도 해줘요. 이게 뭐가 하냐? 컴퓨터 속에서 뭐가 이런 일을 해주느냐? 평택의 심볼 반도체가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반도체가 없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쌀이 없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반도체가 바로 쌀입니다. 이제 반도체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현대 문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평택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꽉 쥐었어요. 이미 이제 됐습니다. 이제 큰 걸 잡았습니다. 박수 치고 싶으세요? 박수 치세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도시 반도체 공장 있는 평택, 그러니까 카이스트 오잖아요. 카이스트를 어떻게 끌어옵니까? 이게 정장선 시장님의 이 상상력에 의해서 카이스트 결국 오게 됐고, 제가 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변화를 보면은요, 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환세 3대 드라이빙 포스라고 불러요. 변화를 일으키는. 즉 감염병, 그렇죠?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두 번째가 인구 변화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요. 노령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뭐 노령화되고 뭐 병원이 돌고 막 이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해결해요. 우리나라 감염병 격리하고 초기에 진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인구도 줄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인구도 팡팡 늘고 그럼 좋아요. 그러나 이 인구가 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일해 줄 건데, 그리고 정년도요. 그러니까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해요. 우리 정년 늘리면 돼요. 지금 60세까지 일하는데 61세, 2세, 30세, 이제 70세까지 늘리고 연금도 천천히 받고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사회를 막 바꿔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는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국제 정치에서는 보면은 글로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 한국 바깥에 있는 큰 국제 정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패권 시대에 먼저 쉽게 얘기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먼저 왔잖아요. 예, 이 기술 패권 시대 때문에 그래요. 기술 패권이 아니면 왜 여기 옵니까? 뭐하러 옵니까? 여기 와서 뭘 보러 와요? 바로 이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제정치 하면은요, 국제정치 하면 이제 외교관들이 뭐 멋있게 이제 악수하고 이제 거룩한 아름다운 말을 하고서 그게 이제 국제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마음속엔 다 이게 무역 거래에서 돈 버는 게 있어요. 돈 버는 게. 그러다가 좀 더 한 걸음 내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제품도 잘 만들고, 제품을 잘 만들어야 무역이 잘 되고, 그래야 돈도 벌고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군대도 많이 만들고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는 외교라는 것이 뭐 이념이나 뭐 지리적인 위치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저 위에 보세요. 한자로 쓴 거. 그동안엔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걸로 생각했어요. 지리적인 위치. 그런데 이제 보니까 기술이 중요해요. 기술. 뭘 지리적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술 가지는 게 중요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에 오는 게 평택에 뭐 위치가 좋아서 왔어요? 뭐 경치가 아름다워서 왔어요? 기술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기술이 있으니까. 네. 기술. 기정학입니다. 기정학 시대가 됐어요. 기정학 시대. 그동안 우리 짧은 역사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 또 한국과 일본 기술 가지고 싸웠어요. 한국과 3년 전이죠. 일본의 아베 수상이 한국의 그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그 원료를 딱 뭐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산업을 중단시키려고, 한국을 굴복시키려고. 근데 우리 지혜롭게 대처해가지고 괜찮아졌어요. 예, 견뎠습니다. 등등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미국 혼자 이게 중국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파트너를 찾습니다. 파트너 차례.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반도체 이게 꼭 나오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G7 정상회담에도 초대하고 G20에도 초대하고 며칠 전이죠. 나토 정상회담에도 한국을 초대합니다. 한국이 뭐 지리적인 위치가 좋아서 한국을 초대합니까? 뭡니까? 기술이죠. 기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반도체.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연설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여러분들 6.25 때 한번 보세요. 6.25 때 한국이 북한에 침략을 당했을 때 왜 그랬냐면은 미국의 그 경계 방위 라인이 그때 에치슨 라인이라고 불러요. 에치슨 라인이 한국을 벗어났어요. 일본까지가 미국의 방위 라인이었어요. 그걸 아니까 우리를 우습게 알고 이제 북한이 침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이 나토에도 참석하고 G7 회의도 참석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이 새로 이제 단단하게 이제 정해집니다. 이제 쟤들이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만약에 우리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회사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반도체 공급이 안 되죠? 전 세계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미국의 공장들이 쓰지요? 미국이 컴퓨터를 못 만들어요? 휴대폰을 못 만들어요? 테슬라 자동차 못 만들어요? GM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그럼 미국의 산업이 중단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야죠. 제일 먼저 지킬 게 여기 평택입니다. 이천 반도체 공장. 물론 휴전선도 지켜야 되지만. 그래서 에치슨 라인이 아주 단단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이 동북아에서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의 우리 생각이에요. 그 기존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소국이 강대국 팀에 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이제 나토에 초대받습니까? G7 정상회담에 초대받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먼저 일본하고 대등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 이틀 잤어요. 한국에서 일본 가서 이틀 잤어요. 예, 그렇게 됩니까? 이제 기술이 중요한 세대가 돼가지고 이제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정학 시대가 돼가지고요.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생각 떨쳐버려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요. 한국은 뭐 약소국이기 때문에 뭐 어쩌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당해요. 한국에 반도체가 있는데 배터리 기술이 있는데 원자력 기술이 있는데 바이오 백신 만든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게 다 미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전에는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미국한테 뭐 좀 얻어낼까 도와주세요 이거였지만 이제는 우리도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을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당한 메인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반도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뭐 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봅시다. 뭐 여기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반도체는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부품에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에요. 모든 것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있죠.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하는 거, 모든 기계 속에서 기억하는 거, 계산하는 거, 또 인공지능 판단하는 거 이거를 다 반도체가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없으면은 뭐 모든 게 다 스톱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누르는 거 요것도 반도체 들어있고요. 이게 마이크에도 반도체 들어있고 뭐 어디 꼼짝 못합니다. 요걸 쥐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오른쪽 표 보십시오. 오른쪽 표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요. 오른쪽 보세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있죠? 시장 점유율. 제일 위에가 뭐예요? 이게 2021년 20년 자료인가? 21년 자료인가? 21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료예요.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있죠? 네. 제일 위에 삼성전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이 있죠? 미국 회사예요.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있죠? 한국 회사예요. 마이크론 있죠? 미국 회사예요. 퀄컴 있죠? 미국 회사예요. 브로드컴 미국 회사예요. 미디어텍이 대만 회사죠. 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등. 그 보니까 나라를 보면은요. 한국 있죠? 미국 있죠? 대만 있죠? 완전 독점이에요. 독점. 지금 세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태 이래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있으니까 이러지. 이거 없어봐요. 이거 없어봐.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인도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하고 손잡고 반도체 생산을 줄여가지고요. 가격 올려버리면 어떡하지? 야, 위협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페크라고 해가지고 석유 무기화 있죠. 석유 무기화 여러분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섭죠. 지금 우리하고 몇 나라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 안 하죠. 예. 그런 건 안 해요.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 평택에 있는 이 공장만 돌려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관련 그 부품들, 장비들, 재료들이 그 앞 단계에서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칩니다. 이게.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하기가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걸 보면은, 이 오른쪽 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나 영국이나 유럽의 프랑스, 독일도 우리도 해지, 우리가 뭐 기술이 없으면 왜 못해? 미국도 아니 이제 한국한테 뭐 쩔쩔매, 뭐 아쉬워서 그래. 내가 미국 대통령이 뭐 한국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다 해버리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시.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 어려운 이유가요, 첫째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요. 공장 하나 세우는데 몇 조씩 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라인 하나 세우는데 몇 조. 그리고 또 그 공장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장비, 소재, 이런 것들이 다 따라줘야 돼요. 몇만 개의 회사가 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고난도 기술이에요. 지금 뭐 최근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3나노 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나노. 그러니까 여기 평택이죠. 여기 평택에서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보여줬던 바로 그걸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세계 최초인데, 이렇게 3나노라는 거는 제가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해도 분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제품, 한국 공장은 미국하고 여기는 아주 안정돼 가지고요. 아주, 여러분들 여기 공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 없어요. 사람 있으면은요, 오염시켜 가지고 분량 나요. 로봇가 다 해요. 로봇은 먼지도 안 내고 뭐 숨도 안 쉬고 그러잖아요. 예, 가서 사람이 숨 쉬면 다 분량 나와요. 예, 완전 자동화입니다. 예. 사람은 뭐 하냐? 이거 다 쓰고, 거기 있는 그 컴퓨터, 또 로봇가 혹시 잘못할까봐, 잘못하면 빨리 대응하려고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을 길러야 돼요. 이 기르는 게 사람이, 이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한국이 이렇게 반도체를 잘하는데, 반도체 만드는 그 원료, 장비, 이런 거 우리가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가장 원료라고 하는 실리콘, 여러분 실리콘 얘기죠. 실리콘이 원료가 어디서 나와요? 모래에서 나와요. 그러면 한국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다 뭐냐? 이 머리예요, 우리 머리. 이 머리입니다. 이거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그리고 앞에 얘기했듯이 소재, 부품, 장비, 이것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시작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고 독일도 못하고 일본, 아까 여기서 보세요. 일본 보세요. 일본 있어요? 일본 회사 있어요? 없죠? 박수 좀 치세요, 일본. 우리 20년 전만 해도 어디 여행 가면 일제 사오면 최고 좋은 선물이었죠. 일제 있잖아요. 미제 아니면 일제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뭐 소니 텔레비전 있는 집 있어요? 전 세계 시장 돌아다니 봐요. 소니 텔레비전 없죠. 히다치 텔레비전 없어졌죠. 뭐 파나소닉 다 없어졌죠. 뭐 완전히 일본을 꺾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뭐 일본이 잘하는 게 소재를 잘합니다. 부품 요걸. 그것 가지고 한국을 지난번에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막혔죠. 예. 그래서 특성이 완전 종합 산업이기 때문에요. 소재부터 재료, 공정까지 모두 다 갖춰야 되고, 예? 공급망, 이게 나사 하나, 물질 하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이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이룩하는데 우리는 20년, 30년 걸렸어요. 이걸 일본도, 그러면 요즘에 가서 일본도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다시 세우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반도체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우선 첫째,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사람을.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이 반도체 분야로
인력이 별로 없어요. 또 기술이 인력이 없으니까 고갈됐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제조,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장 운영하려면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 예? 장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력. 근데 또 이 반도체에서 제가 인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반도체 회로 만드는 대학교에서 전자공학 공부한 분들,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뿐이 아니에요.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려면 컴퓨터가 운영하는 거죠. 로봇가 다 하죠. 로봇 기술, 컴퓨터 기술, 물질, 화학, 새로운 재료, 화공 이런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은 카시스한테 그냥 전공에 불문하고 사람만 보내주세요. 사람만 보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만 한쪽 길러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발주자, 일본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독일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국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국이 무슨 기술이, 영국, 프랑스, 독일 막 노벨상을 몇십 개씩 받잖아요. 일본도 노벨상 받잖아요. 노벨상하고 상관없어요. 노벨상 아무리 받아도 못해요. 우리 노벨상 없잖아요. 그래도 세계를 쥐고 있어요. 노벨상이 더 중요해요? 이 세계를 쥐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좀 그림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수출 품목으로 따지면 1위입니다. 1위. 이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보면은 이게 2019년 자료라서 이거 보일지 모르는데 2019년에는 세계에서 2위였어요, 한국이. 근데 지금은 이제 1위예요, 1위. 예. 메모리에서는 당연히 1위고요. 예.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아시다시피 후발주자였습니다. 일본보다 27년 늦게 시작했어요. 27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적자 하다가 거의 25년 적자 하다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한 25년 동안 세계 정상을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예. 그래서 이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이 흑자 나는 걸 다른 데 쓰지 않고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특징이 아주 대단합니다. 뭐 가끔 대기업 욕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들이 이익이 나면은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다 또 투자해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키우고 큰 공장을 짓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강의 반도체 국가가 된 거예요. 예. 자, 여기 오른쪽 표를 봅시다. 여기 국기가 있으니까 더 잘 보여요. 이게 95년입니다. 95년, 왼쪽에 이제 표에서 왼쪽에 1995년에 세계 1등이 인텔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NEC였어요. 여러분 일본 깃발 보이시죠? 일본 깃발이 절반이었어요. 예. 한국은 밑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됐냐? 제일 위에 1등 삼성전자, 2등이 미국 TSMC, 대만, 하이닉스, 그다음 미국 회사 마이크론, 퀄컴 뭐 등등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보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하면은 일본 없어요. 아까 보셨죠? 일본 없습니다. 이걸 이제 중국이 하려고 중국이 아차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해야지 되는 걸 해서 중국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미국이 틀어막고 장비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우리가 참 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운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우리나라는 뭐가 잘 안 되면 이런 불평하는 거 신문 기사 보면 불평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정말 운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냥 중국이 막 기술 개발해서 막 거긴 숫자가 많으니까 인력이 막 기술이 치고 올라오는데
어쩌면요 따라잡히면 어떡하나 막 그런 판에 딱 미국이 또 중국을 딱 눌러주니까 우린 또 시간을 벌었어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 국가 부를 창출하는 그 산업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 보장까지 이제 기술 동맹.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 한미 정상회담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가 7페이지예요. 전체 7페이지인데 절반이 무슨 얘기냐? 기술 동맹 얘기입니다. 절반이 기술 동맹이에요. 일본에 가서는 한일 정상회담인데 8페이지예요. 우리보다 좀 길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뭐 세계 질서가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제가 보기엔 별로 영향가 없는 얘기. 예? 이거 녹음 안 되죠? 예. 예. 기술 얘기 일본은 있어요. 근데 구체성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어요. 일본은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한테 받을 기술이 없어요. 필요한 기술이 없어요. 소재 부품만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기술, 양자 컴퓨팅 이런 명시를 다 했어요. 이런 걸 같이 개발하자. 같이 개발해서 같이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 발전하자. 그리고 이 공급망, 부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요걸 맹을 우리가 협력을 해서 다 같이 하자. 이걸 거기에다 선언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이 혼자 다 하면 좋겠죠.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중국에 인력이 안 와요. 미국에. 그렇죠? 거의 이제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한 겁니다. 카이스트를 유치하려고 우리 평택도 카이스트 유치해서 여기 왔잖아요. 미국 대학도 지금 카이스트한테 러브콜이 많이 옵니다.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평택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나가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반도체 기술 동맹 강하고요. 이렇게 나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보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산업해 가서 돈 버는 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이제 책임지는 이제 그런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그 반도체 도전. 자, 여러분 이제 무엇이 앞으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도전인가, 어려움인가, 무엇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첫째가요, 설계 기술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기존의 반도체가 아니라 앞에는 이제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는요, 계산을 빨리 해주고 기억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 반도체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그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계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돼요. 이걸 놓치면 또 이제 우리가 처져요. 그리고 또 대만이 잘하는 그 위탁 생산하는 거, 파운드리, 위탁 생산도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소재 부품 장비 국산을 해야 됩니다. 소재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럼 공장에 들어가는 이 장비들 수입품이 많아요. 60%가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장비를 딱 끊어버리면은 유지 관리 안 해준대요. 그럼 우리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근데 모든 나라가 자기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우리가 믿는 사람한테서 사와야 돼요. 이제 중국에서 사오면 안 돼요. 일본에서 사올 때도 한번 잘 따져봐야 돼요. 요즘에 한번 일본이 우리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따져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하고 한국은 뭐 그럴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린 터놓고 거래하면서 마음 놓고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한 겁니다. 이제 이게 좀 네 번째로 있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본이 이제 반도체 하려고 이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이제 일본 반도체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도 자기네들 하려고 미국 회사를 막 끌어들이고 대만 회사를 끌어들여요. 대만 회사를 일본에다 직회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한테 좀 도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일본에는 인력이 없고 기술이 없다. 연구를 안 했어요. 연구를. 기본적으로 제가 다음 표에 나옵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중국은 좀 미국이 눌러주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세 번째 3번에서는 왜 어려운지 지금 앞에 이제 지금 보니까 결국은 보니까 세계에서 반도체를 잘 만든 나라 보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대만밖에 없어. 왜 그럴까? 그 큰 원인을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 대회가 있어요. 학자들이 가서 이제 자기 기술을 발표하는 곳입니다. 이게 ISSCC 여기서 논문 발표를 보면은요, 자, 표를 보면은 이 자료가요, 반도체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국제 반도체 학회인데, 자,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카이스트 있죠. 그 다음에 스탠포드 있죠. MIT 있죠. UC 버클리 있죠. UCLA 있죠. 유니버시티 도쿄 있죠. ETH 있죠. 이게 스위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게 논문 숫자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카이스트를 보면은 이 카이스트라는 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올라가는 막대기 올라가잖아요. 그럼 제일 왼쪽에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이야, 8년이야. 이렇게 쭉쭉 매년. 그러니까 이 여러 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래요. 요 표하고 오늘날 반도체 전 세계에서 시장 장악률하고 일치해요. 근데 또 일본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 동경대 저 끝에 보이죠? 예. 일본 동경대 보이면은 근래에 와서 논문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근래에 와서 논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지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하려면 누가 해요? 교수 혼자 합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대학원생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논문을 쓰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제 회사로 졸업해서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력 연구를 안 하니까 그런 인재가 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인재가 없으니까 그 공장에 가서 새로운 걸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그 카이스트가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 딱 둘이라. 근데 보세요. 카이스트, 스탠포드, MIT입니다. 예. 밀려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밀립니다. 각 대학들. 미국은 합치면 한국만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단독으로 카이스트가 1등이죠. 다른 대학 안 보여요. 한국 대학들이. 자, 그러면 왜 왜 카이스트만 보이냐? 이거는 이제 국내 대학입니다. 국내 대학의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 16년, 18년, 19년, 21년까지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을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표시했어요. 보이시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고,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회사 사이즈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그대로 이 논문 숫자입니다. 논문이라는 게 실력인 거예요. 실력, 기초 실력. 그 보세요. 그러면 이제 평택에는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높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예. 평택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예. 양쪽 두 기둥이 딱 평택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미래 반도체는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기억하고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판단합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아시죠? 무인 자동차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알아서 막 가는 시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인공지능 연구를 잘해야 돼요. 그 AI, AI라고 불러요. 그 AI, 그럼 이제 앞으로 AI 세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요거는 뭘 보면 아냐면은 AI 연구를 누가 잘하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AI 연구를 누가 잘하는가 보면 압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AI 연구를 잘하는 학교가 제일 왼쪽 위에 보이세요? 뭐 보세요? 글자가 MIT 보이시죠? 네, MIT. 그리고 버클리, 스탠포드, CMU라고 그 EPFL, 카이스트, UC 샌디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카이스트 6번째예요. 네. 인공지능 연구가. 네.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이제 학교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위에가 뭐예요? 예. 두 번째가 보입니까? 칭화, 중국의 칭화대학. 예. 세 번째가 일본의 도쿄대학.北京대학, 북경대. 그 다음에 NUS가 싱가포르 대학입니다. NTU도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그리고 밑에가 SNU, 서울대학.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 연구의 현황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미래 10년 후에 산업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나라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잘 만드냐? 그러면 현재 반도체를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두 개를 잘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또 지배합니다. 예, 카이스트의 위치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 확실합니다. 자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학교별이었고 지금은 이제 나라별로 한번 봅시다. 나라별로 보면은 제일 왼쪽에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인공지능에서. 없죠? 그 다음에 차이나, 그 다음에 UK, 영국, 캐나다, 스위스, 저머니, 프랑스, 이스라엘, 빨간 줄로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네요. 예.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은 한국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그럼 보면 그럼 이제 한국은 그러니까 이 사우스 코리아는 53개의 논문을 냈어요. 이 최고 좋은 이 학술대회 53개. 그럼 한국이 53개인데 그러면 53개를 어떤 대학이 냈는가? 밑에 보시면은 31개를 카이스트가 냈어요. 그리고 SNU 서울대가 8개, 포스텍 2개, 또 네이버 2개, 카카오 2개, 삼성 1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 갈 길이 많습니다. 반도체, 요거를 이제 반도체와 결합을 하면은 아주 저희가 많아져요. 갈 길이. 자, 이건 그럼 비슷한 내용이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평택시하고 이제 카이스트가 이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큰 두 기둥 있죠? 카이스트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카이스트 평택에 왔어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평택은 한미 동맹의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을 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잘 보호해 줘야지 우리 국가 안보가 튼튼해집니다. 미군 기지도 잘 보호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함대 사령부도 잘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 길도 교통도 잘 통하게 해줘야 돼요. 삼성 반도체도 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카이스트가 평택에 오는 이유
이러한 이 비전을 우리 정장선 시장님이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런 데서 한번 국가의 나라를, 미래를 한번 개척하자. 예. 그 대신 이렇게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설득을 당한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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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께 박수 좀 주시죠. 이 모든 것이 이 시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상상,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상상해 보세요. 삼성을 왔다 합시다. 삼성만 와 있지 좋은 대학이 없다 여기에. 아까 기술 개발할 인력이 없다. 인력을 안 기른다. 그런 그 평택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가 있어요? 얼마나 허전해요. 야, 저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저 인력을 어디서 확보를 하지? 마음이 허전하죠. 불안하시죠. 근데 카이스트가 오면은 아주 그게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시장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불과 2년 전이에요, 2년 전. 예. 2년도 안 됐죠. 예.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허브가, 그러니까 반도체 수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세계의 반도체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하고 이렇게 왼쪽 사진은 협약을 했고, 오른쪽은 삼성하고도 협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삼성에다가 우리 계약학과에서 1년에 100명씩 또 대학원에 또 72명씩 이제 매주 길러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이제 평택 캠퍼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단계는 제 왼쪽 부분부터 한꺼번에 다 개발 못하기 때문에 왼쪽 부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이스트의 평택 캠퍼스의 비전은 글로벌, 저희 세계 시장을 보면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차세대 반도체 디지털 융합 미래도시 인프라를 핵심 기술을 여기서 개발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인력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밀착형에서 우리 캠퍼스 속에 기업을 유치할 겁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단계는 2026년까지 이제 기본 시설, 반도체 관련된 것만 할 겁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요. 1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연구고 인력 양성. 그러니까 기초는 대전에서 하고 와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서 실험 실습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은 그렇게 할 거고. 2단계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 반도체의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려면은 반도체 공장만 돌아가서 안 되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원료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원료 만드는 회사, 장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옆에 다 붙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 만드는 걸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반도체 공장을 위한 협력업체들을 형성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또 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2단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연구를 여기서 할 겁니다. 장비 연구, 소재 부품 연구. 3단계에서는 글로벌로 나가게 되고요. 그 평택에 이제 100만 도시.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K 반도체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반도체 수도가 될 겁니다. 반도체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까지 해야지 부가가치가 확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소재나 이런 부품은 지금 그 기흥 그쪽에서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끌고 내려와야 돼. 이제 카이스트가 오니까 이제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외국 회사가 장비 만드는 어떤 회사가 한국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쪽에 빨리 연락을 했습니다. 평택에 가자. 우리 캠퍼스에 들어와라.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우리 캠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캠퍼스 땅 줄 테니까 우리 땅에다 같이 하자. 그리고 연구하고 너희들 그러면 얼마나 연구하는 게 좋냐. 막 이렇게 그냥 크게 막 내질러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가진 게 있어야 됩니다. 특화 전략을 해야 됩니다. 예, 발전기업 특화. 근데 우리 평택의 특성은 다 아시다시피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항만이 있고 브랜스 때 반도체 특구, 자동차 클러스터, 카이스트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자율 자동차 여기도 이제 시험하는 이제 그런 걸 또 하려고 합니다. 교통 좋고, 예. 또 미군 글로벌 도시, 미군 기지, 해군 기지 등 예. 뭐 중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그러니까 인프라 유지인데 연구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찍어내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산학 공동 연구.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클러스터하고 그 연구를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뿌리예요. 여러분들 연구는 그건 뭐 다 그냥 된 거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잘해야지 5년 후, 10년 후 산업이 커지는 거예요. 공급망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부품도 만들고 여기서 소재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도 살살살 이렇게 데려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비메모리 그러니까 설계하는 그런 인력을 기르면서 결국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회사들이 저희한테 막 그 잘하는 이유가 인력입니다. 우선 인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저희는 국가를 위해서 카이스트는 국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국가 산업 발전하는 거 큰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회사에서 인력 길러달라고 그러면 막 다른 대학교들은 막 이거저거 따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카이스트 임무가 그런 거지요. 산업을 키우는 거죠. 저희는 그냥 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은 이제 기정학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정학 시대예요. 기술이 중요한 국제 정치에서 기정학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평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도시가 됐다고 봅니다. 예, 국가 도시. 반도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 두 번째는 군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안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 세계에 이런 도시가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군대로 산업으로 두 가지로 책임지는 도시예요. 예.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광현 총장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광현 총장님께서 열띤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특강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총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여러 시민들 여러분 저희를 카이스트를 이렇게 평택 시민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제가 질문하시면 선물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책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마이크 드리면서 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앞에 계신 분이신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책도 드리세요, 함께. 네. 저는 고덕면 자치위원회에서 온 고신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카이스트에서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 총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나라가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전문가다운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네, 책도 드리세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능력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네. 미국하고 한국 딱 두 군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 못 따라오고 대만 못 따라와요. 대만도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는데 대만은
그 저기에요. 우리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자동차를 개발하는 실력보다도 그 조립하는 실력 있죠. 그 만드는 실력은 잘해요, 대만이. 근데 그거고 진짜 설계하는 실력은 미국하고 한국입니다. 예.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과 평택의 미래에 대해 강연해 주신 이광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